자, 도함수의 활용 2. 이게 끝인가? 활용 3가 또 있나? 없지, 그죠? 예. 요 앞에서는요, 예. 접선, 증가함수, 극대극소를 배웠지, 그죠? 여기 뭐가 나오겠어? 증가함수 여기 극대극소 나오는 것 같은데? 최대, 최소? 예. 자, 지금 여기는요, 예.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속도,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우리 내신으로 공부할 때는요, 변화율이라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간혹 변화율이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율은요, 바뀐 교육 과정에서 안 나오는 문제야. 이 변화율 문제, 어려운 문제 딥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변화율 구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선생님이 그거는 뭐 가르쳐주고 빼라든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 뒤쪽은요, 예. 최대 최소 문제인가? 최대 최소하고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요. 지금 gx라는 함수를 3차 함수하고 상수 함수를 이용하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은 부분 왼쪽에서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서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얘는 이 3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또는 뭐 요렇게 되는 3차 함수도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요렇게 이어붙여도 안 되고 요렇게 이어붙여도 안 되고요. 요렇게 생긴 3차 함수를 여기다가 이어붙여야 돼.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요 gx라는 함수에 0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1이 돼야 되고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되겠지? 기억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G1.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요. F0은 2분의 1이고 F'0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정보를 결합해서 fx를 만들어 보면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그리고 2차 개수는 몰라. 근데 미분에서 0 대입해서 0이라는 건 1차 개수가 0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까지의 정보에 의해서 fx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요, 극대값을 갖는 위치는 0이고 극소값을 갖는 위치가 0보다 큰 지점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f'x를 일단 풀어봅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x가 돼서 x로 묶어주면 3x 플러스 2a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x는 0하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얘가 0보다 큰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잖아. 그래야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여기 쓰인 A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변동된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된 사항은 G1이야. 니은. G1은 F1하고 같죠? 0보다 클 때는 fx로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fx에다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분의 3인데 a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겠지? 작단가? 작단. 야, 작다가 돼야 되겠네.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치?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작다가 맞겠습니다. 야, A가 0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니에는 맞았어요. 자, gx의 최소값이 0일 때 gx의 최소값은 어떻게 해야 돼? gx의 최소값은 극소값일 거 아니야. 이 극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나오니까요. g의 마이너스 3분의 2a이자 f의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습니다. 그럼 a에 f에 마이너스 3분의 2a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7분의 8a의 세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9분의 4a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자, 얘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3 곱하고 3 곱하면 27분의 4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인데. 맞지?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가 0이 된다. 그러면 넘기고 양변에 4분의 27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8분의 27이 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뜻이 되겠다. 예.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G2는 F2와 같죠? 그래서 F2를 구하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분의 1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돼서요.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5가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찬찬히 잘 따져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21번. 별이 2개인데 2개까지 될 문제는 아니고요. 2개까지 될 문제는 아니고. 자, 얘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라 여기가 5가 될 거야. 이 2차 함수 위에서 p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 8인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얘랑 얘가 겹치는 넓이, 정사각형 OABC가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럼 얘는 겹칠 때가 어떻게 돼요? 이 P의 좌표가 어떻게 될 때 겹칠까? 민영아, P의 X좌표는 P면 X좌표는 X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거든. 얘하고 얘가 겹치는 부분이 나올 때는요 이렇게 될 때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X좌표가 어떻게 될 때 겹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까요? 뭐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조건. 지금 얘는 안 겹치잖아.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요점 P의 X좌표가 어떤 범위일 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0 이상? X가 0보다 커야지 나오겠죠? 0일 때도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점만 있으니까. 몇 가지?
이렇게 되면 또 없잖아. 겹치는 부분이. 몇 가지? 오지 여기. 너 졸았지 너. 졸아서 물어본 거야. 어? 여기 지금 2차 함수에 여기 꼭 여기가 x절편이 5니까 x가 0부터 5까지일 때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겠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겹칠 때 요 점의 좌표가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니까요. 이 사각형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fx라 그러면요. 그 넓이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제곱. 예. 얘네들이 곱해서 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요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10. 그럼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0하고 3분의 10이라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는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지? 예. 여기가 0이고 얘가 3분의 10이면 여기는 3분의 5고요. 여기는 3분의 얼마야? 15가 되는 거지. 그죠? 3분의 15는 5가 되니까요. 지금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값을 찾으라는 소리가 되겠다. 최대값은 f 3분의 10. 예. 구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였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이제 방정식 문제죠. 방정식 문제. 자, 방정식 문제. 얘는 요러한 방정식이 요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예요. 그럼 얘의 방정식은 A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요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도록 하네요. 그러면 y는 a와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얘가 교점이 두 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 미분하면은요. 예.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2와 0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0이고 마이너스 2고 1이 되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래프는요.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그지? 그런데 얘가 얘하고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야, 마이너스 2는 여기잖아. 2는 이쪽 지나서지, 그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요. 요때부터 요거 전까지가 교점이 두 개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는 0의 함수값이 얼마야? 0의 함수값이 지금 그때 값이 0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0의 함수값이 얼마니? 0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3차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요거 한 칸의 길이를 p라 그러면 요 길이는 4p가 되잖아. 한 칸 한 칸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요 4p의 세제곱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요
요 길이가 4p면 요 길이는 4p의 세제곱이 된다고. 그리고요. y는 얘가 ax 세제곱 플러스 최고차항이 a면 여기다가 a도 곱해줘야 돼. 기억해 놓도록 해요. 지금부터 계속 쓸 거야. 야, 요 길이가 p면 요 길이는 4p고 요 길이는 4p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a의 절대값이라고 해줘야겠다. 자, 자, 근데 지금 얘는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서 이 길이가 8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물론 지금은 그냥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근데 나중에 이런 걸 이용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여기는 0이고. 그럼 저 a 값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8부터 0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는 8개. 마이너스 8까지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 자, 여기까지 네 문제. 네 문제 씻고 나서 가도록 할게요. 자, 네 문제 씻고 나서 3번 가고요. 여러분 또 자이스터를 좀 잘 풀도록 해야겠지. 15번 얘도 좀 쉽죠? 네. 자, 양수 A에 대해서 이거의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얘다. A하고 M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그럼 얘는 1, 3에 1, 1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요. x 플러스 a 3x 마이너스 a. 그래서 얘는 도함수가 3분의 a하고 마이너스 a.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3분의 a. 자, 얘네들의 준점이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여기는 3분의 a. 여긴 마이너스 a. 그럼 요 간격이 3분의 2a씩이니까 여기가 a가 될 거야. 그죠? 예.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5a가 될 겁니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자,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FA와 같겠다, 그지? 최소값은 F 3분의 A가 되겠죠. 근데 가르쳐준 게 최소값을 가르쳐줬잖아, 그지? A값 구하러 가죠. F 3분의 A는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7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 이거 계산하면 27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a 세제곱 플러스 2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7분의 5a 세제곱 플러스 2가 얼마네? 27분의 14니까 27분의 5a 세제곱. 이거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27분의 40이 있나? 네. 그래서 5a 세제곱이 40이니까요. a는 2인가요? 그렇죠? 예. 자, a는 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최대값은 FA니까 여기다 A 집어넣고 FA는 F2니까 2 집어넣고 풀면은요 8 플러스 4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근데 A는 또 2니까 이게 4고 얘는 8인가? 아우 헷갈려. 이게 마이너스 2A제곱. 그래서 A에다 2 집어넣으면 없어져서 최대값은 10이 되겠다. 뭐 그냥 풀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29번 문제. 저 방정식의 실근이 3개 되라는 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세곱 마이너스 9x는 k.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면 되는 거고요. 그럼 y는 k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얘네들이 교점이 3개면 되지. 그래서 미분에서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m 도함수가 아래로 볼로 마이너스 1과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3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5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그래프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될 텐데 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된다라는 건요 K가 요 값부터 요 값 사이면 될 거야. 그죠? 야 함수값 제일 구하기 쉬운 게 얼마니? F1을 구하기가 쉽잖아. 그죠? F1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인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 야,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는 4 곱하기 2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길이 얼마가 된다고? 4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최고 차인 개수가 1이니까 32야 이 길이가. 그럼 여기는 여기다 16 더한 여기다 16 더하면 얼마? 5가 되고요. 여기는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26이 되겠네. 그래서 K 값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6보다 크다 5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려니까 4가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다 이렇게 자꾸 써먹은 거를 버릇해야 나중에 필요하면 써먹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 지금 얘는 hx란 그래프를 만들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 주어진 거에서 h'x는 f'x 마이너스 g'x와 같아요. 그렇죠? 근데 f'x하고 g'x가 0하고 2에서 같은 값을 갖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0하고 2에서 0이 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더 커? g'x가 더 크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네요.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다. 예. 자, 그리고 문제에서 F0하고 G0이 같다니까요. H0은 0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 1, 2, 3, 마이너스 1인데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hx의 그래프는 감소 여기가 0이구나 0,0 증가 증가 감소 얘가 y는 hx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잘못 그렸는데? 뭘 잘못했지? 잠깐 f'x가 아이씨 야, 요 사이에서 f'x가 더 작잖아. 완전히 뒤집어서 그래.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음수지. 아이 참 미친다. 자, 지금 얘는 요렇게 생겼죠.
0하고 2 사이에서 f 프라임 x가 더 작으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여기가 0,0이 이게 y는 hx의 그래프가 되겠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 그래서 이 길이는 알 수가 없겠다. 이 길이는 4니까 이 길이는 4a라고만 할 수 있어요. 최고 차항의 개수 a에 관해서. 자, 일단 기억. 0부터 2까지는 감소한다. 맞아. 그지? 그리고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아.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뭐야? hx는 0은 이렇게 돼서 교점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틀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지금 이게 몇 번? 예, 32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36번은 그냥 잘 풀어놓으면 되는데 얘는 33번이 약간 어려워요. 신경 쓸 문제 하나 있다고 얘기했잖아. 예. 자, 요거부터 봅니다. 36번. 자, fx가 요렇게 생겼어. 3차 함수 fx가.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의미가 없어. 예.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A, B, 알파. A가 어디 있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A라는 값은 여기 음수고요. B라는 값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고 돼 있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억. GX는 FA를 풀래. 근데 우리 GX가 뭐예요? 제한이니까 FA 더하기 B-A의 F'A X. 는 FA.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요거 없어져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잖아. 근데 얘 그러면 B-A는 F'X는 0이 실근 있다인데 얘는 0이 아니지. A, B는 서로 범위가 다르니까 같은 수가 될 수가 없겠다. 그러면 F'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야, 지금 이게 fx니까요. 여기하고 여기서 0이 되는 지점 두 개나 있지. 그래서 얘는 실근이 두 개가 있으니까 실근을 갖는다가 맞겠습니다. 예. 그리고 니은 GB. 야, GB는 여기 x에다 b를 집어넣은 값이야. GB는 FA 더하기 B-A 곱하기 F'B. 이게 GB예요. x에다 b는 이게 FA보다 크대. 그 말은 요거 없애서 B-A 곱하기 F'B가 0보다 크다는 소리 하네. 그죠? 근데 B-A는요, 민영아,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B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거, 지금 니은의 조건은요, F'B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B는 요 사이인데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요,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마지막으로 디귿. GA는 여기다 A를 집어넣은 FA 더하기 B-A의 F'A가 GA예요. 이게 뭐보다? FB보다 FB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 진짜?
FB보다 GA가 골라봤네? 이거 내가 문제를 잘못 봤구나. 그런 데가 맞지 뭐. 자, 그럼 요게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얘는 요거 열로 넘겨서 FA 빼기 FB 요게 열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하지 말고요.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A-B에 F'A 이렇게 붙여도 되지. 그리고 양변을 A-B로 나눠주면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겠죠. A 빼기 B는 음수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점 A와 점 B,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F'A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얘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다가 되겠네. 그래서 기하적 의미로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알았지? 예. 자, 얘는 여기서 요걸 넘기고 B-A로 양변을 나눠서 F'A가 더 크다. 이렇게 따지는 게 더 편했겠다. 그래서 그게 예. 그래. 자, 그리고 얘도 좀 봐줄 만한 유형이었다. 기하적 의미로 푸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3번이 약간 어려워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럼 얘는 y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하고 y는 k가 교점이 일단 3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y''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도함수가 마이너스 1, 1이 나오고 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0이니까 여기가 0이 되겠 0콤마면? 여기가 아니지. 잠깐만.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0인 거야. 예. 지금 이 문제에서 별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가 1 곱하기 4니까 얘는 4 곱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 차항의 개수 3분의 1에서 이 길이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어보지 않겠지만요. 물어보면 극대값이 3분의 1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다. 예. 나중에 솔직히 이걸 아주 잘 써먹을 만한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좀 도움이 되는 문제가 나왔었지. 예. 자꾸 연습해놨다 나오면 되게 반가울 거야 아마. 예. 자, 그 다음에 얘가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데 그래서 교점이 3개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요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에요. 그럴 때 얘가 만약에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근이 3개가 나올 거예요. 예, 첫 번째 k가 0보다 크면 두 근 알파 베타는 0보다 작고 세 번째 근 감마는 0보다 크겠지. 그죠? 음근 2개의 양근 하나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어떤 걸 얘기 안 했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요 직선에 대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는 항상 1대 루트 3이 되는 성질이 있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요. 근데 지금 이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요.
루트 3이 되는 성질이 있답니다.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0,0이니까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성질이 있어. 이것도 기억해 놓도록 하자. 이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니까 이 감마는요 루트 3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작고 감마는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 더하기 감마의 절대값은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돼요. 쟤네들은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야 지금 얘는 k 그러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의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고 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세 실근의 합은 0이 되죠. 2차 계수가 없습니다. 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둘씩 곱해서 더한 건 a분의 c, 셋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같겠네? 그래서 얘는요 요게 감마하고 같으니까 얘는 2감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마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요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의 최소값은 m은 2루트 3이 되는 거야. 물론 음수일 때도 똑같이 풀 수 있겠지. 그때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해서요. 예. 두 번째,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감마가 0보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알파하고 베타는 0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럴 때 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 더하기 감마의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감마하고 같을 거야. 근데 감마 값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감마는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잠깐만. 그렇지. 아무튼 어느 경우든 m제곱은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봐 주도록 하죠. 딱 풀고 클리어 불러주세요. 클리어 없으면 수업 안 해. 클리어 3개 나올 때까지.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워서요. 세 문제 하나 끊어갈게요. 예. 37번 보니까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F'X가 저렇게 돼 있대. 뭐야? F'X는 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A, B, C가 서로 다른다는 말이 없거든 위에서.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 A랑 B랑 C랑 같으면 얘는 F'X가 X-A의 세제곱인 거지, 그죠? 그럼 얘는 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지, 그죠? 자, 그러면 fx는 0은 실근을 갖는다. 어떻게 알아? 야, 여기가 a의 함수값이 나오는데 얘가 음수면 실근 없지, 그치? 그래서 실근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른다.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자, 니은은요. A랑 B랑 같고 C랑은 다르대. 그럼 니은은 F 프라임 X는 X-A의 제곱 X-C 요런 꼴이죠. 그죠? 그럼 얘는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올 수 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C일 때, 여기가 C이고 여기가 A일 때 둘이 같진 않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될 땐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될 땐 이렇게 생긴 거라서 fx의 그래프는요 감소 쉬었다가 이렇게 얘는 감소 쉬었다가 증가.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가 얘와 중에 얘가 되는 거야. 니은일 경우에. 자, 그런데 a의 함수값이 0보다 작대. 그럼 이 경우에 얘가 0보다 작으면 x축이 여기 있다. 이 경우에 얘가 0보다 작으면 x축 여기 있다. 그럼 실근이 두 개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겠네요. 예. 그리고 T극 같은 경우에 A하고 B하고 C값이 다르대요. A, B, C값이 다르면 얘는 A, B, C. 그래서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얘는 극소값이 누가 더 낮을지 모르는 거야. 예. 그런 상태에서 B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X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fx는 0,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다. 맞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죠? 예, 잘 따져보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거.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4차 방정식의 근일 때. 자, 그럼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fx는 x-알파, x-베타 그리고 어떤 2차식 g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 또 미리 알 거는요. 2차 방정식이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갖는 경우는 없는 거 알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야. 야, 2차 방정식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갖는 경우는 없어. 야, 허근이 근으로 나누면 그거의 켤레 목소수도 반드시 근이 되는 성질이 있거든. 물론 모든 개수가 실수의 실개수 2차 방정식에서는 우리는 실개수 방정식만 씁니다. 방정식에 복소수가 들어가 2x제곱 플러스 ix 플러스 3은 0 이런 방정식 안 따진다고. 모든 개수가 실수인 실개수 방정식만 다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요 실근이 두 개 들거나 허근이 두 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런데 기억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건요. 예, 야,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도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 얘들아.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면 여기에 또 x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실근이 몇 개? 4개 나오고. 자, 아무튼 기억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서 맞다고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얘가 0이 된다는 건요. fx가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x-베타도 받고 또 다른 걸 갖거나 x-알파에 x-베타의 제곱 또는 또 다른 글을 갖거나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러면 실근이 일단 3개야. 그럼 이 나머지 글도 무조건 실근이라고. 그래서 얘는 허근을 갖지 않는다가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가 0보다 크면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얘는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하지 않은 사이값 정리를 응용한 거야. 우리 사이값 정리가 뭐야? 사이값 정리가 자,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연속이야. 회구간 AB에서
자, 그리고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다르면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서 연속이고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다른 거야. 그러면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 사이에 어떤 값 K에 대해서 함수값이 K가 나오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건 어떨 때 쓴다고? 내가 정지에 있던 차가 속력이 막 증가해서 시속 200km까지 달리고 정지했어. 최고 속력이 시속 200이 나왔다고. 그런데 속력 그래프는 연속 그래프인 거 알아요? 속력은 1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20km가 될 수는 없다고. 워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속력이 200이 된 적이 있다라는 건 속력 그래프가 최소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내가 정지해 있던 차를 200까지 달리다가 정지했다면 100km로 달린 순간 최소한 몇 번? 최소한 2번 있는 거지. 그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야 A와 B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면 그 사이의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죠. 그런데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뭐야?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다른데 아예 구호도 다른 거야. A와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데 구호도 달라.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지. 그러면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니 민영아?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AB 사이에 반드시 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민영이 졸아서 미치겠어. 저 왜 이렇게 졸지? 저 전에 안 그랬는데? 그지요? 자,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 F 프라임 알파는 어떻게 생겼어요? fx가 저렇게 생겼으면 F 프라임 x는 요거 미분해서 x 마이너스 베타의 gx 더하기 얘 미분해서 x 마이너스 알파의 gx 더하기 얘를 미분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g 프라임 x 이렇게 생긴 거 아니니? 그죠? 그럼 f 프라임 알파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g 알파가 되겠다. f 프라임 베타는 요거 0이고 요거 0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G 알파가 되겠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거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G 알파 G 베타인데 이게 0보다 어떻게 하고 돼 있어? 크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얘는 G 알파 G 베타는 0보다 작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건요 gx가 알파 베타 사이에 반드시 근이 하나 있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래서 이 디귿 조건에서는요 얘가 알파 베타 사이에 실근이 반드시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실근이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내실을을 갖는다가 맞다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흔하지 않는 사이값 정리 활용 문제라고요. 흔하지 않다고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이게. 그래요. 여기 2개씩 끊어가자. 지시 보러 가봐야지. 자, 2개씩 끊어갑니다. 얼른 해봐요. 자, 42번. 42번도 좀 약간 직관적이죠? 이 문제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얘는 후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예. 증가, 감소, 증가.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 기억.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런데 그럴 때 2에서의 함수값이 절대값이 더 크다. 당연하지. 여기가 2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치? 얘가 0에서의 함수값. 이거의 절대값보다 크다가 당연히 맞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니은은요.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다라는 뜻이죠. 그럼 니은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 자, 지금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둘 다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럴 때 이 그래프를 끌어올린 그래프, 얘를 끌어올리면 요렇게 될 거고요. 얘를 끌어올리면 요렇게 되겠지. 그지? 얘는 극소값이 두 군데서 나온다. 야, 여기 극소, 여기 극소. 첨점도 극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극소값이 두 개 나온다. 첨점도 극소값이에요. 극소값의 정의는요, 미분 가능하고 상관없이 감소하던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로 바뀌는 걸 극소라고 해. 그래서 여기 극소가 되는 거야. 첨점이 끊어올리면. 예. 자, 그 다음에 티귿은 0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이 합이 0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0이고 2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축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끊어올린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y는 F0은 얘가 돼서요. 이 직선과 이 끊어올린 그래프의 교점은 4개이다. 맞겠습니다. 그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가이드 문제. 딱 좋아요. 예. 어려워요. 예. 자, 지금 상수 A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쓰고 얘는 0보다 클 때 2차 함수 fx를 써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든대요. 그럼 일단 얘는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 g의 0-와 g의 0+가 같아야 되는데 g의 0-는 여기다 0 집어넣은 7 g의 0+는 f0+하고 f0하고 같겠지? 그래서 f0은 7이 돼야 돼. 그리고 g'의 0-와 g'의 0+가 같아야 되는데 이건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15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g'0+는 f'0+고 얘는 f'0하고 같겠다. 그래서 f'0이 15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걸 보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요런 2차 함수라고 놓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저 위에 A 문자상수 이미 썼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요 P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돼. 그리고 P는 0보다 작아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지금 이제 문제는 g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는 p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그리고 p는
0보다 작다. 또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조건 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G'X와 G'X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의 곱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얘는 2px 플러스 15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얘네 둘의 근의 개수의 합이 최소한 4개가 된다고 돼 있잖아. 실근이 4개가 된다고. 그럼 무조건 얘는 G'X는 0은 실근이 2개 이상 나와야지. 만약에 얘의 실근이 2하고 5하고 10이다. 1하고 5하고 9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의 실근은 뭐가 되는 거야? 거기다 4를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4 더하면 5, 여기다 4 더하면 9, 여기다 4 더하면 14. 그러면 요 근은 겹치니까요. 이방정식의 근이 하나, 둘, 셋, 4개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Gx는 0의 근이 2라고 3이야. 그럼 얘의 근은요 4를 더해서 5하고 7이야. 이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4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얘는 실근이 2개거나 3개일 거야. 그러니까 2개 이상이라고 보다 2개거나 3개가 돼야 얘가 실근이 4개가 될 수가 있겠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얘가 0이 되는 거, 0보다 클 때 근을 따져봅시다. 그러면 얘는 0을 구해보면 얘는 0의 근은 x는 마이너스 2p분의 15잖아. 그렇죠? 예. 0보다 클 때는 이방정식의 근만 따지는 거잖아. 근데 p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0보다 커서 0보다 클 때 근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여야 돼?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는 0이 근이 1개일 경우에는 얘를 완전 제곱해서요. 얘가 0이 되면서요. 얘는 0이 돼야 되고 그때 근 x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얘가 양근이어야 돼, 음근이어야 돼. 얘가 2개 또는 3개의 음근을 가져야 되죠. 얘는 0보다 작을 때 얘가 쓰는 거니까. 얘가 1개 또는 2개. 미안해. 여기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렇지. 얘가 2개 또는 3개. 그럼 얘가 2개 가지려면 여기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얘가 근을 1개 갖는 경우에 얘는 음근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머리 아파. A는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그리고 얘가 0이 돼야지 중근을 갖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이 될 조건을 풀어보면요. A제곱은 45. A는 3루트 5거나 마이너스 3루트 5가 돼야지 얘가 근을 중근 하나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A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안 되지. 그래서 A가 3루트 5면은요. 얘가 중근을 하나 갖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는 3루트 5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중근을 갖는 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는 0이 두 음근 알파 베타를 갖는 경우를 따져보자.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a. 두 분의 곱은
3분의 15 5가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알파가 작고 베타가 조금 더 크고 둘 다 음근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근 마이너스 2p분의 15. 그래서 요렇게 세 근이 G'X는 0의 근이 될 거야. 그러면 요게 지금 G'X는 0의 근이에요. G' X-4는 0의 근은요, 여기다가 4를 더한 알파 플러스 4와 여기다가 4를 더한 베타 플러스 4와 여기다가 4를 더한 마이너스 2분의 P분의 15 더하기 4, 이렇게 근 3개 나올 거다. 그런데 이 전체 근은 4개가 나와야 되지. 그러려면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야 되겠죠? 근이 전부 4개만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p분의 15는 베타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걸 구할 수 있지. 아까 알파 베타가 5가 되는데요, 베타가 알파 플러스 4면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4는 5고,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5는 0이라 알파 플러스 5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은근 알파는 마이너스 5인 거야. 그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5면 베타는 얼마? 걔보다 4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 베타 플러스 4는 3이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P분의 15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P는 요거 둘이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5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서 아까 두 분의 합, 얘네들이 합하면 마이너스 6이야. 그게 마이너스 3분의 2 A가 돼야 되거든. 그럼 A는 9가 돼야 되겠다. 자, 지금 아까 만들어진 이 식에서 P는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A는 9가 돼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겠다.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면, 예, P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A는 9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구하라는 게 G-2와 G2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G의 마이너스 2는 어떻게 구하나? G의 마이너스 2. 음수일 때는 이걸 쓰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하고 36,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7하면은요 5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G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4 약분해서 마이너스 7,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0 플러스 7, 그래서 27이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32가 답이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 거의 킬러급이지.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킬러급인데 사실 가장 어려운 네 문제는 안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풀어주셔요. 왜? 갑자기 넌 수능을 앞으로 10달 뒤에 봐. 지금 이걸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 생각하지 마. 10달 동안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세 분 모두 10달 뒤에 이 정도 문제는 풀 겁니다. 이걸 풀어야지 1등급을 받는다 소리야.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풀어야지 1등급이야.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솔직히 딱 4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한 2-3문제 나올 거예요. 올해 수능이. 요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딱 정리하시고요. 오늘 클리어 하신 다음에 자이 스토리 좀 보다가 질문들을 하네. 나의 편하지 뭐. 그래서 얘는 요 정도로 자세히 보시려면 공유 버튼 눌러 놓을 테니까. 눌러보세요.